네, 안녕하세요. 한국사 문동균입니다. 자, 이번 주제는 40번째 주제고요. 여기는 이제 계양기 쪽, 우리가 근현대사 들어가자마자 처음 만나는 단독 문제예요. 문제는 어렵지는 않은데 빈도는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구분해야 되는 게 지금 왼쪽 오른쪽 페이지, 지금 교재는 342, 3 이렇게 정리해놨는데, 대원군의 정책은 대내 정책 하나, 대외 정책 하나,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기억하시고요. 특히나 대외 정책 같은 경우는 순서를 좀 잘 보시고요. 대내 정책의 경우에는 이것도 좀 키가 있는 게, 대원군이 집권하기 전에 형세가 어땠는가를 생각해 보면 1800에서 1863년까지 세도 정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도 정치는 특정 가문의 권세가 나라의 법도가 됐다라는 거고, 세도 정치하면 키워드를 두 개를 잡고 가야죠. 자, 그 세도 가문이 활동했던 그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이 바로 우리 16세기 중종, 명종 때 생겨서 임난 때 중심기구, 이제 임난 때는 국정 전반을, 그리고 세도 정치 때 중심기구로 발전했던 비변사가 첫 번째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백성들을 탐관오리가 괴롭힐 때 썼던 방법이 바로 세금제도의 악용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전정, 군정, 환국. 이게 바로 삼정이에요. 삼정의 문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원군의 기본 정책을 보실 때는요, 세도 정치의 키워드를 딱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시정했는지, 수정했는지, 그걸 이제 하나씩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대원군의 경우에는 세도 정치가 끝나는 63년부터 아들이 친정 선포하는 73년까지 이어지는 게 대원군의 정책이고요. 제가 앞에다가 이걸 쓴 이유는요, 이거를 하나하나씩 시정하면 돼요. 하나하나씩. 자, 먼저 세도 가문 쫓아내야죠. 세도 가문 축출. 그리고 인재 등용해야죠. 그 다음에 비변사는요, 비변사의 문제점은 비판받지 않는 밀실회의라는 게 문제고, 또 하나는 정무기능, 군사기능이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기관에 모든 권력이 집중되면 부패하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이걸 쪼개놔야죠. 그렇죠? 그래서 정무기능은 의정부로, 군사기능은 삼군부로 돌린다. 그 다음에 삼정의 문란 같은 경우에는 세 개로 나눠서 보면요, 전정의 경우에는 양전사업, 군정의 경우에는 양반들도 군포를 내라, 호포제. 그 다음에 마지막에 환국의 경우에는 이건 관에서 주관하는 건데, 이거는 마을로 돌린다, 사창제로 돌린다고요. 네. 그 밖에 서원철폐, 서원과 함께 만동묘 철폐도 있고요. 이게 이제 대원군의 기본 정책들이에요. 자, 그래서 기본 정책을 보면요, 못한 게 없어요. 다 잘했어요. 다. 근데 다 잘했는데 이 모든 걸 한 번에 털어먹는 그 실수, 미스가 하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왕실의 위엄을 다시 살리겠다. 그래서 임난 때 불탔던 경복궁을 다시 중건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노역동원, 화폐 발행, 당백전 발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묘지름벌, 뭐 이런 것 때문에 민심이 떠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원군은 세도 정치 문제점, 시정을 어떻게 했는지 다 잘했는데 하나 미스는 경복궁 중건이었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렵지 않은 대표 문제 우리가 하나 보면요, 3번 문제인데요. 교재는 345고요. 네. 기상직 쪽에 이제 올해 출제됐던 문제인데, 밑줄친 그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그가 집권한 후 어느 회의석상에서 음성 높여 말하기를, 나는 천리를 끌어다가 지척을 삼겠다. 이건 뭐냐면 종친들을 등용하겠다, 그런 얘기고요. 태산을 깎아내려 평지를 만들겠다. 이거는 기존에 그 권력 잡은 노론들을 누르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남대문을 3층으로 높인다, 이 얘기는요, 남인들을 청구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재 등용 얘기예요. 세도 가문 쫓아내고. 출처는 황현의 매천야록이고요. 자, 그럼 대원군이라는 걸 알았으면 우리가 이제 지문을 봐야 될 텐데, 1번 만동묘 철폐했다. 요거 맞습니다. 만동묘는 명나라 황제들이 우리를 임난 때 도와줬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제조지은이라 하죠. 네, 이 제조지은을 기리기 위한 사당들이에요. 그래서 서원철폐 이어서 모두 있다, 만동묘 철폐도 있다는 거 같이 보시고, 그 다음에 2번 질문, 이조전랑의 후임자 청구권 축소했다는데, 이거는 대원군 정책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대전해통 육전조례편 참 맞고요. 신미양요 이후, 자, 병제, 병호, 신 이후에 척합이 건립해서 네 번째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이게 사실 문제를 많이 보다 보면요, 이 사람이 이 분이 왜 이렇게 출제를 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수업 때도 매칭시켜서 좀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이조전랑의 후임자 청구권 축소는 왜 나왔느냐. 우리가 서원을 정리한다 그러면은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는 2명의 왕을 찍는다고요. 2명. 그게 누구냐면 우리가 탕평정치 관련된 영조가 있고요. 영조. 탕평정치 영조가 있고 지금 나와 있는 대원군이 있어요. 근데 영조의 서원 정리 파트는 영조는 서원을 정리한다. 그 다음에 살림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조전랑의 특권을 폐지한다. 이런 것들이 지문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서원을 건드렸다는 측면에서 헷갈리라는 취지에서 출제 지문이 들어온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들어오진 않아요. 그래서 서원 건드린 왕은 2명으로 꼭 기억하시고요. 이쪽은 보통은 서원 정리라고 표현하고 대원군의 경우에는 강도가 훨씬 더 세죠. 전국에 47개만 남기고 다 없애기 때문에 이쪽은 철폐. 그리고 이어서 만동묘 철폐까지. 요거는 작년에 첫 지문이 출제가 됐는데 물론 이제 기본서에는 다 수록이 돼 있었고요. 작년에 첫 지문 출처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이제 빈도가 좀 높아지는 지문이니까 함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난이도가 별로 높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대내 정책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대외 정책은 순서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제 40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